여러분, 돈이 전부일까요? 20대 초반 군대에서 받은 20만 원 월급을 가난한 후임에게 통째로 줘버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주변에서는 모두 바보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몇 년 후 이 남자가 연인의 집에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대궐 같은 저택, 정원에 세워진 고급차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진정한 부의 법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베푸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이 찾아오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60평생 살아오시면서도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제 이름은 김정수입니다. 지금은 58세가 되었지만 40년 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965년 충청남도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품앗이로 생계를 도우셨습니다. 형제는 5,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맏아들이었죠. 어려서부터 큰아들이라는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동생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사회에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정수야, 너라도 대학은 나가야 한다. 이 집안에 대학생이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겨우 지방의 작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학비는 부모님께서 논 한 떼기를 팔아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저는 새벽 아르바이트부터 밤늦은 과외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가야 할 때였습니다. 입대 전날 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제게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정수야, 이거 용돈이다. 많지는 않지만 봉투 안에는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50만 원 정도의 가치였을 겁니다. 어머니가 몇 달간 계란값을 아껴서 모은 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 다시 가져가세요. 군대에서 월급도 나오는데요. 아냐, 군대 가서도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가져가라. 어머니의 손등에는 농사일로 생긴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습니다. 그 손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마을 입구까지 온 가족이 나와서 배웅해 줬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서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계셨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드리자. 육군 훈련소에서 기초 훈련을 마치고 최전방 철책 부대로 배치받았습니다. 그곳은 정말 외롭고 춥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가지 않았죠. 그런데 첫 월급을 받던 날 깜짝 놀랐습니다. 2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대졸 초임이 150만 원 정도였던 시절이니 군대 월급치고는 꽤 괜찮은 액수였습니다. 최전방이라 특별수당이 붙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침상에 누워서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20만 원. 태어나서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받아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절반이라도 보내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있었습니다. 입대한 지 2달째 되던 날 새로운 후임병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강민수. 저보다 2살 어린 20살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참 순해 보였습니다. 키는 저보다 작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 이상했습니다. 다른 후임들과는 달리 민수는 PX에서 과자나 음료수를 사 먹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왜 PX에서 아무것도 안 사 먹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민수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배님, 저는 괜찮아요. 부식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후임들이 가족에게서 온 편지를 읽으며 웃을 때
민수는 항상 혼자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편지가 오는 것도 본 적이 없었죠. 어느 날 밤 불침번을 서면서 민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너 집안 형편이 어떠냐? 그냥 보통이에요, 선배님. 하지만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의 낡은 속옷, 구멍 뚫린 양말,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사진 한 장 없는 지갑을 봤거든요. 그 후 며칠 더 지켜보니 확신이 섰습니다. 민수는 정말 어려운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다른 후임들이 면회 나온 가족들과 기쁘게 시간을 보낼 때 민수는 항상 혼자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면회객들로 부대 안이 북적댔는데 민수가 혼자 구석진 곳에 앉아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가가서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무슨 생각해?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선배님. 하지만 민수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가 먼저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나도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 부모님이 논 팔아서 대학 보내주셨거든. 민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응. 그래서 군대 와서 처음 월급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20만 원이나 되더라고. 그 순간 민수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부러움과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선배님은 좋겠어요. 너는 뭐? 저는 월급 받아도 집에 보낼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술 드시고 어머니한테 손을 대거든요. 제가 돈을 보내면 술값으로 다 써버릴 거예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민수가 왜 그렇게 조용하고 우울해 보였는지를요. 그럼 너는 월급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적금 넣을까 해요. 전역하고 나서 어머니 모시고 따로 살 집 얻으려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살밖에 안 된 나이에 이미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제가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만 원. 저에게는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싶은 마음의 돈이지만 민수에게는 어머니를 구해낼 수 있는 희망의 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점호 시간이 끝나고 민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수야, 잠깐 나와봐. 부대 뒤쪽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민수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불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선배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민수야, 내 월급 반 나눠 가질래?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내 월급이 20만 원인데 10만 원은 내가 쓰고 10만 원은 내가 가져가라는 얘기야. 선배님,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왜 선배님 월급을 받아요? 민수가 손을 펄펄 흔들며 거부했습니다. 들어봐, 민수야. 나도 집안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야. 하지만 너보다는 그래도 낫거든. 나는 적어도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시고 자식들을 아끼시잖아. 그런데 너는? 민수의 눈가가 또 다시 붉어졌습니다. 선배님, 그리고 말이야, 나는 대학교도 다녔고 전역하면 취직할 곳도 있어. 하지만 너는 고졸이고 집안 사정도 복잡하고 지금 100만 원이 나보다는 너에게 더 절실하지 않겠어? 하지만 그래도 민수야, 내 말 끝까지 들어봐. 이게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내가 여유 생기면 갚으면 되고. 사실 갚으라고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거였죠. 정말 괜찮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대신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이 돈으로 내 어머니 좋은 곳으로 피신시켜 드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또 어려운 사람 도와줘. 그게 조건이야. 그 순간 민수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얼른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봐, 무슨 짓이야? 우리 계급이 그렇게 차이 나나? 선배님,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부터 매월 100만 원씩 민수에게 줬습니다. 처음에는 받기를 거부했지만 제가 계속 설득해서 결국 받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그 돈으로 정말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생활비도 보내드렸죠. 몇 달 후 민수에게서 들은 소식은 정말 기뻤습니다. 선배님, 어머니가 이제 웃으셔요.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 웃음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 느꼈던 뿌듯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 선임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야, 김정수. 너 정신 나갔냐? 자기 월급을 왜 후임한테 줘? 너도 집안이 어려운 거 아니냐? 부모님한테나 효도해라. 그 놈한테 속는 거 아니야? 요새 후임들 교활해.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민수가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한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녁을 2달 앞둔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 내일부터 면회 나갈게요. 응? 누가 와? 제 고등학교 은사님이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면회객이 한 번도 없었던 민수에게 갑자기 면회객이 생긴다니요. 다음 날 정말 나이 지긋한 선생님 한 분이 민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분과 민수가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멀리서 봤는데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민수가 돌아왔는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기쁜 것 같기도 하고 걱정되는 것 같기도 하고. 민수야, 무슨 일이야? 선배님, 저 큰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민수는 그날 더 이상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민수가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엄청난 선택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배님, 제가 사실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전역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뭔데? 제 외할아버지가 꽤 큰 회사를 운영하세요. 뭐?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너희 집이 가난한 게 아니었어? 아니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외할아버지와 의절하신 상태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서 외할아버지 회사 돈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연을 끊으셨어요. 민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드라마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그분이 제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께 연락을 하셨어요. 군대 간 손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해주셨나 봐요. 어머니 모시고 따로 나와 살고 있다고, 군대에서 받은 월급으로 어머니 생활비를 대고 있다고요. 민수가 말을 잇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외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셨대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선배님이 월급을 나눠주신다고.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민수 외할아버지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랬더니 외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 눈물을 흘리셨대요. 네, 아직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시면서 울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믿을 만하다고, 민수를 맡겨도 될 것 같다고.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외할아버지가 저를 다시 받아들이겠다고 하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전역하고 나서 대학에 다시 들어가라고 해요. 그리고 회사 일을 제대로 배우라고요. 그것도 좋은 일이잖아. 네,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민수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배님, 외할아버지가 꼭 만나고 싶어 하세요. 나를? 네. 손자를 구해준 은인을 직접 만나서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아니야, 그럴 거 없어. 나는 그냥. 선배님, 제발 부탁이에요.
외할아버지가 정말 간절히 원하세요. 그분이 평생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이런 사람은 처음 만난다고 하세요. 민수의 간청에 결국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저녁 일주일 전 민수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큰 빌딩 앞에 섰을 때 처음으로 민수의 외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실감했습니다. 빌딩 1층부터 15층까지 모두 그분 회사였습니다. 대한종합상사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사장실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분은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인자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수 병장입니다. 제가 인사드리자 그분이 일어나서 저에게 깊이 인사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은인을 이제야 뵙는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별일 아니었습니다. 별일이 아니라고요? 자신도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 우리 민수를 도와주셨는데요. 그분은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정수 씨,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취직할 곳이 정해져 있어서. 어디로 가실 예정이세요? 지방의 작은 회사입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수 씨, 제가 조건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초봉 400만 원의 보너스 별도 어떠세요? 그 당시 대졸 초임이 150만 원이었던 시절에 400만 원이라니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영이나 무역에 대해 아는 게 없는데요. 그런 건 배우면 됩니다. 중요한 건 사람됨이에요. 정수 씨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뭘 해도 성공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수야,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하늘이 도와주는 거다. 받아들여라. 그렇게 해서 저는 대한종합상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거든요. 대한종합상사에 입사한 첫날 회장님이 저를 직접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수 씨, 내가 50년간 사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아는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큰일을 해냅니다. 회장님은 저를 해외 사업부에 배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모르는 게 투성이었습니다. 영어도 서툴렀고 무역 용어도 낯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영어 공부를 했고 주말에는 무역 관련 책을 읽었습니다. 군대에서 민수에게 돈을 준 것처럼 이번에는 저 자신에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거였죠. 6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작은 계약을 성사시켰고 2년 차에는 부서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수 씨,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군요. 이번에 미국 지사장으로 가보실 생각 있으세요? 미국 지사장이요? 네. 나이는 어리지만 정수 씨라면 충분히 해낼 거라고 믿어요. 29살에 미국 지사장이 된다는 건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과연 그런 큰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수 씨, 군대에서 자신의 월급을 나눠줄 때 두려웠나요? 아니요, 그때는 그냥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정수 씨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두려워하지 않고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지 못할 리 없어요. 그렇게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사장으로 파견을 나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막막했습니다. 영어도 완벽하지 않았고 미국 사업 환경도 낯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직원들과 하나씩 대화를 나누며 회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지사는 3년간 적자였습니다.
직원들도 사기가 떨어져 있었고 거래처들도 믿음을 잃은 상태였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자. 신뢰를 쌓자. 먼저 직원들 한 명 한 명과 진심으로 대화했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앞으로의 비전을 함께 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실망을 드렸지만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거래처는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거리를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LA 다운타운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 여성이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무슨 일이 있으신지 들어드릴까요? 그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아, 죄송해요. 민망하게. 아니에요. 저도 한국 사람이거든요.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이수진 씨였습니다. 나중에 제 아내가 되는 사람이었죠. 수진 씨는 한국에서 패션 관련 사업을 하다가 미국 진출을 꿈꾸며 LA에 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한국에서는 나름 잘 나가는 디자이너였는데 여기 와서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네요.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민수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수진 씨,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에서 패션 사업도 하거든요. 정말요? 네. 한번 만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요. 그날부터 수진 씨와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의 패션 센스는 정말 뛰어났습니다. 저는 회사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수진 씨의 작품을 현지 바이어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6개월 만에 큰 계약이 성사되었죠. 정수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수진 씨가 실력이 있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수진 씨에게 프로포즈 했습니다. 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정수 씨. 하지만 저희 집안이 어떤데요? 수진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큰 회사 사장님이세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사위감을 되게 까다롭게 보세요. 집안, 학벌, 재산, 모든 걸 따져보신다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말이죠. 그리고 그분을 만나러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말이죠. 미국에서의 사업이 성공 궤도에 오르고 수진 씨와의 결혼을 앞두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기 위해서였죠. 정수 씨,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 아버지 되게 무서우셔요. 괜찮아요. 진심을 다해서 인사드리면 되겠죠. 수진 씨가 알려준 주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최고급 주택가였거든요. 택시를 타고 그 동네에 도착했는데 정말 집집마다 대궐 같았습니다. 여기가 맞나? 택시 기사님도 신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사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재벌이나 유명 인사들이거든요. 집 앞에 도착해서 더욱 놀랐습니다. 정말 대궐 같은 저택이었거든요. 대문부터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여러 대 세워져 있었죠. 수진 씨 집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네. 벨을 누르자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씨와 약속이 있는 김정수라고 합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왔는데 아마도 운전기사나 집사인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장님? 수진 씨 아버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정원을 지나갔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잘 가꿔진 나무들과 꽃들, 그리고 작은 연못까지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더욱 놀랐습니다. 천장이 높은 거실에는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를 받아 응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수진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 왔어요? 응. 그런데 집이 정말 크네. 부끄러워요. 너무 과하죠? 그때 문이 열리며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품위 있는 신사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였죠. 아버지, 제가 말씀드린 김정수 씨예요. 안녕하세요. 김정수입니다. 깍듯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 정수 씨군요. 많이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수진 씨 아버지는 생각보다 인자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수진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미국에서 사업을 하신다고요? 네. 대한종합상사 LA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대한종합상사요? 강 회장님 회사군요. 네, 강 회장님 아세요? 물론이죠. 업계에서는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나이가 어린데 지사장을 하고 있다니 대단하네요.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았지만 뭔가 탐색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수 씨, 집안은 어떻게 되나요? 역시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충남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세요. 형제는 5이고 저는 맏이입니다. 그렇군요. 수진 씨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는 어디를 나왔나요?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교면 지방 대학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수진 씨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정수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진 씨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제가 애지중지 키운 외동딸입니다. 그래서 사위감에 대해서는 좀 까다로운 편이죠. 말씀하세요. 집안, 학벌, 재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설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집안의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수진 씨가 당황하며 말렸지만 아버지는 계속하셨습니다. 아니다, 수진아. 이런 건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해. 정수 씨,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다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제 진짜 마음을 보여드리기로요. 아버님 말씀 다 이해합니다. 저도 딸을 가진 부모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고맙게 생각하네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요? 저는 수진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고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성공한다고요. 수진 씨 아버지가 의외라는 듯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흥미로운 철학이네요. 그런 믿음은 어디서 생긴 건가요?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일을 겪어봤거든요. 그때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민수에게 월급을 나눠준 이야기, 그리고 그로 인해 강 회장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수진 씨 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수 씨, 혹시 그 민수라는 친구, 성이 강 씨인가요? 네, 강민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그 순간 수진 씨 아버지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수 씨, 강 회장님이 제 절친한 친구입니다.
네. 그리고 민수. 그 아이는 제가 잘 아는 아이예요.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강 회장님이 몇 년 전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 자신의 외손자를 도와준 대단한 젊은이가 있다고. 그 젊은이 덕분에 외손자도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었고 회사에도 믿을 만한 인재를 얻게 되었다고 말이죠.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을까요? 정수 씨가 바로 그 사람이군요. 수진 씨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제게 깊이 인사하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우리 수진이를 맡겨도 되겠네요.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도 나오셔서 저를 극진히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수 씨,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뭔가요? 우리 수진이 사업. 사실 강 회장님이 뒤에서 도와주신 거예요. 네. 강 회장님이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LA에 있는 한국 젊은 여성 디자이너가 있는데 실력이 뛰어나니까 도와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지 바이어들을 소개해 준 거였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민수를 도왔고 그 인연으로 강 회장님을 만났고 그 강 회장님이 수진 씨를 도와주셨고 그래서 저와 수진 씨가 만날 수 있었던 거였죠. 세상 참 신기하네요. 수진 씨 아버지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수 씨가 베푼 선함이 이렇게 돌고 돌아서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온 거군요. 그날 저녁 수진 씨 집에서 성대한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결혼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나왔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정수 씨 정말 신기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쉽게 허락해 주신 건 처음이에요. 나도 믿어지지 않아. 그런데 정수 씨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몰랐어.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야.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20년 전 군대에서 한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강 회장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셨습니다. 정수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신가요? 민수 이야기예요. 민수는 그동안 대학을 다시 들어가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헤어진 이후로도 가끔 안부를 물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민수가 어떻게 됐나요? 이번에 미국 MBA를 가게 됐어요. 하버드에서 합격 통지서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대단하네요. 정수 씨 덕분이에요. 민수가 그러더군요. 정수 형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살 어린 후임이 이제 세계 최고의 경영대학원에 진학한다니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수 씨. 제가 생각이 있어서 부른 거예요. 무슨 생각이신가요? 이제 정수 씨도 독립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독립이요? 네. 정수 씨 실력이면 충분히 자기 사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경험은 하면서 쌓는 거죠. 그리고 정수 씨에게는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요? 사람을 보는 눈이죠. 정수 씨는 사람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장님이 구체적인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초기 자금 10억 원을 투자하겠어요. 그리고 민수가 MBA를 마치면 함께 파트너로 일하면 어떨까요? 10억 원이요? 너무 큰 돈인데. 정수 씨라면 그 돈을 100억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1000억으로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날 밤 수진 씨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정수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저는 어떤 결정을 하든 따라갈 거예요. 쉽지 않을 텐데. 그동안 정수 씨 보니까 어려운 선택을 할 때마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수진 씨의 격려에 힘을 얻어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성대했습니다. 강 회장님, 수진 씨 아버지, 그리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해 주셨죠.
민수도 한국에 들어와서 축복해줬습니다. 형, 정말 축하해요. 형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형이 그때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다른 길로 갔을 거예요. 민수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한 청년이 되어 있었죠. 형, 2년 후에 MBA 마치면 정말 함께 일해요. 물론이지.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정진기업으로 정했습니다. 정수와 수진의 이름을 딴 거였죠. 처음에는 무역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한국의 좋은 제품들을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첫 해에는 매출 5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년째에는 100억 원을 넘어섰죠. 그리고 민수가 MBA를 마치고 돌아와서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졌습니다. 민수는 정말 뛰어난 파트너였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최신 경영 기법과 제가 가진 현장 경험이 만나니까 시너지가 대단했거든요. 5년 후 정진기업은 매출 1,000억 원 기업이 되었습니다. 직원도 200명이 넘었죠. 그런데 성공하면서 한 가지 놓치지 않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나누는 마음이었습니다. 매년 순수익의 10%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장학금도 주고 어려운 가정도 도왔죠.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다른 회사보다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정수야, 성공해도 변하지 않는구나. 강 회장님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군대에서 월급 나눠주던 그 마음 그대로네. 그때 배웠거든요. 나누면 더 커진다는 걸요. 정말 그랬습니다. 나눌수록 사업은 더 잘 되었고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10년 후 정진기업은 코스피에 상장했습니다. 상장 첫날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어섰죠. 상장 기념식에서 제가 한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은 20년 전 한 후임병을 도왔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눔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날 민수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형, 이제 형이 제게 준 돈 갚을 때가 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그건 준 거지 빌려준 게 아니야. 아니에요. 형이 그때 조건을 걸었잖아요. 나중에 성공하면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그래, 그랬지. 그 약속 지키려고 해요. 제가 재단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형도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희망나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군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병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재단이었죠. 지금까지 3,000명이 넘는 장병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제2의 민수, 제2의 정수가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제 58세가 된 저는 뒤돌아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20년 전 20만 원을 민수에게 나눠줄 때만 해도 그것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단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마음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놨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는 지금 정진기업의 부사장입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나가고 있죠. 그리고 결혼해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형, 제 아이들한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나눔의 소중함이요. 형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민수의 아이들은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20년간 쌓인 인연이 가족보다 더 끈끈하거든요. 수진 씨와 저도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둘 다 부모 덕을 보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빠, 우리가 부자라서 좋은 게 아니에요. 큰아들이 대학생이 되어서 한 말입니다. 그럼 뭐가 좋은데? 아빠가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자랄 수 있어서 좋아요.
그게 진짜 자랑이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희망 나눔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았던 한 청년이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죄송한데 누구시죠? 3년 전에 장학금 받았던 박철민입니다. 아, 그제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후 홀어머니를 모시며 공부하던 청년이었거든요. 철민이구나. 어떻게 지냈어? 덕분에 대학 졸업하고 이번에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그런데 사장님, 제가 첫 월급 받으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뭔데? 저도 어려운 후배들 도와주고 싶어요. 사장님처럼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심은 나눔의 씨앗이 또 다른 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철민아, 정말 자랑스럽다. 사장님이 보여주신 대로 살고 싶어요. 받은 만큼 베풀면서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성장해서 다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저는 사업 일선에서는 물러나고 후학 양성과 사회 환원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합니다. 제목은 나눔의 경영학이에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강연을 시작할 때 항상 하는 질문입니다. 네. 학생들이 힘차게 대답합니다. 그럼 먼저 남을 성공시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성공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학생들도 제 경험담을 듣고 나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눔은 손해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가장 확실한 투자죠. 이게 제가 40년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며칠 전에는 정말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사장님,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를요? 무슨 일로요?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김 사장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과찬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같은 분들이 모범을 보여주셔야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자랑스러운 한국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기뻤던 건 그 자리에 민수도 함께 있었다는 거였어요. 형, 정말 자랑스러워요. 너도 마찬가지야. 우리 함께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수진 씨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20년 전을 생각해봐. 그때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 정수 씨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아니야.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운이 아니에요. 정수 씨가 늘 옳은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수진 씨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어려운 선택과 쉬운 선택 사이에서 항상 어려운 쪽을 택했거든요. 군대에서 월급을 나눠줄 때도, 회사에서 독립할 때도, 사업이 어려울 때 직원들을 지킬 때도 모두 쉽지 않은 선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게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공은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당당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롭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또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준 건 20년 전 그 작은 선택 때문입니다. 20만 원을 나눠준 선택 말이죠. 그 돈의 가치는 2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택이 보여준 마음의 가치는 20억 원, 2천억 원보다도 컸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오실 겁니다. 나누느냐,
가지느냐의 기로에 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테니까요. 나눔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얻는 것입니다. 더 큰 행복을 얻는 방법입니다. 지금도 민수와 저는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형,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나도 고마워. 내 덕분에 더 큰 삶을 살 수 있었으니까. 서로에게 고마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감동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나누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줍니다. 이것이 제가 58년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나눔을 시작해 보세요. 꼭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관심, 작은 배려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눔으로 시작해서 나눔으로 완성되는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